예,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상사와 축제에 대한 것입니다. 제주 올레길 9 일차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속 뭐 여행을 다녀 가지고 지나간 이야기보다는 현재 이야기를 올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올리게 된 현재 이 동영상은 남해에 있는 군 동기생 집에 와 가지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앞에 있는 이 화면이 이제 전남 영광군 불갑면에 있는 이게 불갑사입니다 이제. 그래서 창건 시기를 보니까 384년 백제 침류왕 원년 또는 뭐 475년에서 477년 사이에 문주왕 때 창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건자는 인도에서 중국 동진을 거쳐서 백제의 불교를 전파한 마라난타나 또 아니면 행언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 불갑사는 해마다 이제 상사와 축제를 펼치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19회째였습니다. 저도 몇 년간 이 불갑사 상사 축제에 계속 왔는데요. 어떤 사람은 "왔던 데를 왜 또 가냐." 그러지만은 이제 꽃도 작년에 그 꽃이 아니고 저도 작년에 그 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뭐 여러 번 이 상사 그 꽃을 구경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들어간 입구에 있는 이렇게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이제 행운을 비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었고요. 예, 안에 들어가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첫 번째 화면은 불갑사 일주문 앞에서 봤고 요건 이제 불갑사 일주문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사루비아 꽃이죠 이게. 그리고 저 뒤에 뭐 호랑이도 한 마리 보이네요. 호랑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뭐 사랑의 이런 모형들이 있었고요. 들어간 입구에 벌써 이렇게 마치 불이 난 듯이 상사가 아주 대단하죠. 예, 계속해서 상사의 모습입니다. 불갑산 상사화 이렇게 되어 있죠. 상사화는 입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있을 때는 입이 없어 입은 꽃을 생각하고 꽃은 입을 생각한다고 하여 남녀간의 애틋하고 간절한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불갑사의 상사화 들어간 입구입니다. 이제 계속 초입인데요. 정말 불이 난 듯하죠. 계속 안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불갑사 상사는 국내 상사와 어떤 군락지로서는 뭐 가장 이렇게 예, 대단한 그런 곳입니다. 예, 계속해서 안으로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조금 찌그러져서 위로 조금 더 옮겨 놓고요. 앞으로 이쪽으로 좀 더 그러면 되겠네요. 예. 이쪽이 조금 예, 됐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이때 인제 불이 켜지기 시작했죠. 이제 이 시간 여기 인제 오후에 도착되니까 한 5시 반쯤 됐거든요. 이미 이제 어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고 저녁이 오기 시작 저 멀리는 이제 불들이 많이 켜져 있죠. 예. 또 계속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상사와 군락지에서 정형택 시인의 시가인데 한번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불이야 불 불 불 지리한 장막 끝에 외한 때 아닌 산불이 일었습니다. 불을 먹은 꽃들이 피를 쏟으며 사랑과 그리움에 취해 기어이 불을 지피고 말았습니다. 불이야 불 불 불 여기는 불갑산 산자라 못단 사랑을 이루고 싶음 119와 함께 이리로 오세요." 하는 이런 시가 있었네요. 또 뒤에 보면 여기도 뭐 사랑의 표시가 또 이렇게 있고요. 예, 계속해서 예, 군락지의 산책로입니다. 불이 많이 켜졌죠. 예. 석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상사화는 다른 말로는 꽃무릇이라 그러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석산 꽃무릇은 붉은 상사화로 불리며 옛날 가난한 백성들이 구황식품으로 이용되었다. 꽃무릇 썰 알뿌리에 함유된 녹말을 걸러내 죽을 끓여 먹었는데 알뿌리에 독소가 있어 이를
가라앉히려면 꽤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를 참지 못하고 그냥 죽을 쏘 먹으면 배탈로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자발스러운 귀신은 무릇 죽도 못 얻어 먹는다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그랬는데, 울릉도에 가도 나리분지라 그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 보면 거기서 이제 나리라는 꽃 그을 이런 식으로 이제 먹고는 생명을 이어갔다 그래. 그래서 나리 분지가 된다. 여기도 석산도 그렇네요. 그 석산의 뿌리를 보면 이렇게 튤립 뿌리처럼 이렇게 둥글거든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다 그러네요. 예. 자, 이게 불갑산 이제 올라간 입구 이제 천왕문인데 일단 벌써 많이 어두워졌죠.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대웅전인데요. 불감산 대웅전을 이야기해 보면 이것은 뭐 올해 벌써 뭐 한 그러니까 뭐 600년 전에 지어졌지만 그동안에 여러 번 이게 정유재란 때 불이 타고 여러 번 이게 중축이 있어서 현재는 뭐 이게 보물 830소로 이렇게 되어 있어. 실제로는 뭐 조선 중기 이후의 양식이라고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 보물 분류 번호에서 좀 뒤로 좀 밀렸더라고요. 이거 이제 불갑사 대웅전의 모습입니다. 이미 이제 많이 어두워졌죠. 자, 이게 무량수전의 모습이고 지금 계속 불갑사 내려오는데 요사체인데 뭐 노을이 지고 있었고 불이 켜져 있네요. 예, 아래 뒤에 있는 불갑사 탑의 모습이고요. 내려오니까 이제 다시 이제 축제전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소원성치라는 이런 이제 그 등을 걸어놨고 뭐 이게 등을 전체적으로 걸어놓은 모습이고요. 앞에 이렇게 개울에 소원성치등 옆에 있는 개울에 이렇게 불을 밝혀 놓으니까 뭐 개울에 불빛이 비쳤네요. 아까 올라가던 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아까 그 사랑의 그 형상이고요. 이게 다 들어가던 입구죠. 들어간 입구를 왜 다시 데려오냐 그러면 제 배낭이 무거워서 들어간 입구에 핫도그를 파는 가게다가 맡겨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배낭을 찾으러 오기 위해서 다시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뭐 역시나 저번에 그 효성문화재 메밀고 축제에서도 소개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뭐 축제니까 풍화를 울려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뭐 대중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런 무대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잘 정자고요. 요 뒤에 보니까 저 오른쪽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빛이 정자가 하나 있죠. 저 정자를 가까이서 찍은 모습이 요 모습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몇 년째 야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여기에서 이제 야영을 하러 왔습니다. 음, 그 정자 앞에 그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요. 연못 주위에다 그 조명을 밝혀놨어요. 약간 환상적인 모습이 연출되었고요. 이게 이제 정자 안에다가 텐트를 친 모습이죠. 이때가 이제 2019년 9월 23일이었네요. 태풍이 지나갈 기다렸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9월 23일의 모습이고 24일까지 내일까지 그렇게 이제 상사 축제가 있어서 서둘러서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혼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의 모습입니다. 다음 날 이제 정자서 이제 아침을 끓이면서 밑을 내다보니까 햇살이 밝아 보이고 사람들이 이제 상사 축제 상사와 꽃들이 그 물이 지어 있는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힐첼 미군 가족들이 뭐 사진을 찍고 있네요. 자, 부모님을 끌고 여기 와서 온 저 젊은이들의 모습이 저는 아름답게 생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지어서 뭐 관광버스를 타고 왔더라고요. 제가 계속 정자 위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내려다본 모습들입니다. 저도 이제 다시 그 위로 올라가게 했는데 요거는 뭐 보랏빛 뭐 꽃 이름은 모르겠는데 보랏빛 이렇게 꽃으로 조경되어 있는 데도 있었고 강아지 모습도 있네요. 이게 이제 영광 산림박물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산림박물관에 뭐 관계되는 것을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우리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우리나라 그 산지가 전국토의 70%라 그러는데 현재는 여기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 뭐 많이 개간이 돼서 그러는지 우리나라 전국토의 한 63%가 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림박물관 안의 모습들입니다. 요걸 보니까 식물을 채집해 놓은 건데요. 초등학교 다녔을 때 식물 채집 숙제를 했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사진 하나 담아 봤고요. 이게 이제 그 영광 지역에 있는 그 관광지를 소개해 놓았는데 숲쟁이 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선
그 중종 때 축조된 법성진의 연장으로 심은 느티나무들이 천년 이상의 성장하여 이루어진 숲이다 그랬는데 국가 명성 22호라 그러는데 저는 여기를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기억이 좀 아리까리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이제 그 백수 해안도로라 그러는데 요 가까이에 불교서 마라난타가 최초의 불교다가 이제 그 백제에다가 불교를 전파했던 그런 불교 최초 전래지가 있는데요. 백수 해안도로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길이 두 개가 있죠. 위에 있는 길은 차들이 다니는 길이고요. 아래에 있는 요 길은 이제 나무 태클에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요 사진들은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산림박물관 안에 있는 영광을 소개하는 관광 사진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이것을 다시 찍었습니다. 요는 이제 4대 종교 문화유적지 그랬죠. 이제 맨 왼쪽에 맨 상단 왼쪽에 있는 게 기독교 순교지 그랬는데 6.25 때 이 지역에 이제 공산국이 들어와서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박해를 당한 순교를 당한 그런 곳이고요. 또 뒤에 있는 이 상사화가 피어 있고 불자가 써 있죠. 저게 이제 마라난다가 최초로 불법을 전한 어떤 그런 그 불교 최초 전래지고요. 그 아래가 이제 천주교 순교지고 천주교 순례는 순례자들이 순교자들이 이제 이쪽에 많이 나왔고 조선시대 이제 신조 박해 때 그런 거 있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맨 아래에 좌측에 있는 것은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박종빈 대종사의 생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유일하게 이 영광 지역에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와 또 그 원불교의 이제 그 성지가 있다고 소개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감요 이제 지금 현재 소개드린 이제 불갑사의 모습이고요. 이게 앞에 불갑 저수지에 있는 불갑사 들어가기 전에 있는 저수지의 이제 모습인데 여기도 좀 볼만합니다 이제. 그다음 여기 이제 안에 산림박물관 안에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서해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이제 그 산림박물관 뒤편으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그 좀 한적한 길입니다. 여기는 뭐 사람들이 거의 안 보이죠 이제.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산림박물관 앞에 기와 살을 뚫고 온 그 상사화가 한 그루 피어 있었습니다. 생명력이란 이렇게 강하죠 이제. 그다음 여기에서도 고딩 친구를 만났습니다. 기념사진 하나 찍었고요. 계속해서 여기는 이제 그 상사가 집단으로 피어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꽤 많아 보이죠. 예, 계속 올라가고 이게 이제 다시 불갑사 전경입니다. 뒤에는 절들이 불갑사고요. 이제 불갑사 이 절 뒤편을 해가지고 산으로 구수제라 그런 이제 그 고개 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작은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수지 앞에 있는 이게 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바위들이 많은데요. 바위 군데군데도 이렇게 상사화들이 피어 있더라고요. 즉 불갑사 그 주변에 보면은 뭐 산이건 계곡이건 어디건 이렇게 지금 한짝 꽃무로 또 다른 말로 상사화가 지천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이제 영광 불갑사 한국 호랑이 폭포한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남한 지역 한국 호랑이 가운데 유일하게 실체가 남아있는 호랑이는 이곳 불갑산에서 포획되었다. 1908년 2월 농부에 의해 잡힌 불갑산 호랑이는 암컷으로 몸통 길이 160cm, 몸무게가 약 180kg이었다. 당시 시가로 논 50마지기 값을 치르고 일본인 하라구치 쇼지로가 구입했다. 그는 일본에서 호랑이를 박제로 만든 후 1909년 목포 유달 초등학교에 기증하였고 이후 100년을 넘게 전시되고 있다. 불갑산 한국 호랑이가 국내 유일하게 실체가 남아있고 이곳이 자주 물을 마셨던 장소이기에 한국 호랑이를 기억하는 뜻에서 폭포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네. 즉 다르게 말하면 이 불갑산에서 한국 호랑이가 잡혔고 이 지역에서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서 물을 먹었으니까 그 작은 폭포를 하나 만들었다는 그런 건데 폭포라 그랬지만 좀 이렇게 이게 이제 호랑이를 형상해 놓은 그
돌이고요. 이거 보니까 앞에 뭐 폭포라 그러긴 좀 무서운데 작은 이렇게 솔 하나 만들어 놓고 위에다 호랑이 석산 하나 올려 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호랑이 폭포라 그런 겁니다. 폭포는 아니지만은 이제 아직 뭐 이야기거리는 되겠네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역시 바위 쪽인데도 이렇게 그 상사가 많죠. 호젓한 이게 산길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 이게 아까 이제 불가사 뒤에 있는 작은 저수지고요. 예. 이제 다시 이제 불갑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뒤에 있는 이게 건물들이 불갑사죠. 예. 이게 이제 대웅전이고 어제 소개해드렸던 보물 830호요. 불갑사 앞에 대웅전 옆에 있는 이제 모습들이고요. 예. 예, 문수사라고 되어 있네요. 뒤에가. 이게 이제 풍경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바람이 없어서 풍경이 울지 못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다시 넘어가고요. 이 계속해서 불갑사 건물들의 모습들입니다. 탑도 있고, 예. 요거는 이제 수령이 약간 700년 된 참식나무라 그러는데요. 뭐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참식나무의 북방 한계지가 여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참식나무는 이렇게 보수로서 천연기념물로서 이렇게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요거는 한 700년 정도. 역시 오래된 절이니까 이런 오래된 나무가 있네요. 또 여기서도 또 다른 첫 번째 만났던 친구는 떠나고 이제 두 번째 다시 고등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다음 날까지 함께한 친구입니다. 예, 친구랑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요. 이게 이제 불갑사서 놀다가 아까 조금 앞에 있는 이 친구요. 이 친구를 차를 가져와서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고창에 있는 학원 농장 그 보리밭 청보리밭 축제를 하는 곳으로 와서 다음날 아침에 찍은 겁니다. 예,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안개가 껴있는 모습이죠. 예, 예, 코스모스도 봤고요. 학원 농장의 모습들입니다. 아침 일찍이 있어요. 정자도 있고요. 한 5, 6월 되면 이 학원 지역에서 청보리 축제를 하는데 뭐 그때 대단한 인파가 온다 그럽니다. 이날은 아직은 꽃도 제대로 없고 해가지고 사람이 좀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 어두워질 때 갔으니까. 이 모습이 뭐냐 그러면요. 이 모습을 잠시 꺼내놓고 앞에 여기를 같이 온 이 고등 친구는 저쪽에 이제 신진포 안면도 있는 신진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기서 이제 뭐 수산업을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왔는데 앞에 같이 찍었던 또 다른 사람은 아마 이렇게 장을 다니면서 박스카에서 물건을 이제 모자하고 이런 옷가지를 싣고 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신진도에 왔을 때 제 친구가 이 사람을 좀 뭐 생선도 주고 챙겨준 모양이야.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어디 뭐 마땅치 않으니까 고창 그 학원 농장 쪽에 와서 장사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뭐 불갑사하고 거기까지 가까우니까 친구가 이 사람이 있는 그 장사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뭐 저녁을 이렇게 먹고 이 사람 그 박스까지 물건을 싣고 되는 그 안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뭐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자려 그랬는데 아니 뭐 같이 자자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전기 장판을 열고 장을 떳떳하니 좋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기념사진 하나 찍어봤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학원 농장 청보리밭 축제를 하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지역에 이제 메밀꽃을 이제 이모종을 한다고 메밀꽃을 수확하러가 다시 심어 놨는데 뭐 제대로 메밀꽃이 발육이 제대로 못 돼도 시원찮더라고요. 이거 어디냐 그러면요. 다시 이제 선우사로 오는 길에 동학농민군의 무장읍성 입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시 글을 한번 읽어보면요. 동학농민군은 정읍 황토현 싸움에서 전라감령군을 일거에 무찌르고 남으로 내려와 정읍 흥덕을 거쳐 8일 석양의 고창으로 진주하여 먼저 옥문을 부수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동학교인 7명을 석방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또 이제 맨 아래 보면 무장에 입성한 동학농민군은 3일 동안 머물면서 황토형 싸움을 일에 휴식을 취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이미 전주에서 도착한 홍계훈 초로사가 거느리는 경군의 추격에 대비하여 읍에서 오리쯤 떨어진 여시매봉에 진을 치고 재정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학농민군이 이제 이 무장읍성이라 그러는데 지금 무장이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읍성을 조성해 놓으면서 앞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놨는데 무장읍성은 이런 곳입니다.
저 뒤에 이제 아직도 복원 중에 있는데 읍성을 이렇게 그 돌로 이제 석축을 쌓아 놨고요. 이제 요것도 이제 계속해서 무장 읍성의 모습들입니다. 무장 읍성에 들어가는 문의 모습이고요. 안을 좀 더 보면 저게 이제 무장 읍성의 객사예요. 여기 정자도 하나 있고요. 이게 이제 객사인데 요거는 이제 무장에 이제 뭐 공덕비인데 정말 공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덕비들이 저렇게 쭉 늘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고창 무장객사 그런데 글을 읽어보면요. 무장객사는 조선시대 무장에 내려온 관리나 사신을 수로 사용된 곳이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면 바로 요거죠. 이게 무장객사라. 관리들이나 사신들이 머물렀던 그런 곳이고요. 음, 이게 이제 또 다른 쪽에서 바라본 무장객사의 모습들이고요. 이게 이제 무장읍성이고, 이제 어 이게 이 읍성은 뭐 굳이 찾아가려고 그런 건 아닌데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여기 들어갔었더랬죠.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최초는 여기를 오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방향을 잡아서 가다 보면은 이런 모습이 보였을 때 들어온 그런 재미도 좋았습니다. 이제 무장읍성의 모습이고요. 또 선호사로 가는데 저렇게 큰 사람 얼굴 모습을 닮은 큰 바위가 있더라고요. 이제 선운사에 들어왔습니다. 선운사의 그 꽃들은 조금 이제 그 불갑사의 꽃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그 선운사에는 큰 이 개울이 있었는데 그 개울 양옆으로 이 꽃들이 쫙 심어져 있어 산책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불갑사 꽃무로 저 상사원 한쪽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것이 많았는데요. 선운사는 굉장히 길을 따라서 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운사에 가실 때는 그 길을 잘 걷는 분이 좋을 듯 하더라고요. 선운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선운사도 577년 위덕왕 때 창건이 되었다 그래요. 선운사 사적기는 89암자와 뭐 3천여 성녀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자, 선운사 들어가는 초입인데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친구랑 같이 하는 기념사진 하나 찍었고요. 앞에 있는 저 계곡이 불갑사에도 계곡이 있습니다만 그 계곡보다 굉장히 크고 웅장했습니다. 이제 도소람 가는 곳이고 계속 선운사 안의 모습들입니다. 선운사 안에 있는 이렇게 꽃무렵의 모습들이고요. 물이 좀 시커멓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안내간판을 보니까 물이 뭐 오염돼서 그런 건 아니고 주변에 나무가 울창하니까 나무 잎들이 이제 이게 계곡 바닥에 가라앉아서 썩어서 이렇게 물이 검게 보인다는 안내간판이 있더라고요. 물이 굉장히 좀 어, 시퍼렇고 이렇게 보이죠. 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하죠. 예. 스님 뒷모습도 한번 찍어봤고요. 뒷모습 또 나왔네요. 이 뒤에 있는 게 이제 대웅전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고. 요 앞을 꺼내놓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있는 저 불갑사 대웅전은 이제 여러 번 이제 중수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조선 중기 이후의 양식이라 해서 보물 830호인데 선운사는 그래도 대체로 원형이 잘 남아 있어서 보물 290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순번이 빠르죠. 음. 자, 뒤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선운사 대웅전 뒤에 있는 동백나무입니다. 이게 수령이 한 500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높이가 평균 한 6m 정도 되는 그래 천연기념물로 184호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4월 중순쯤 돼서 이제 꽃이 피는데 이게 이제 전통 동백이죠.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동백 예술제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붉은 저거는 이제 역시 상사화죠. 이제 더 보면은 이런 나무가 이렇게 수령 한 500년 정도 돼 보이죠. 이게 이제 동백나무고요. 요게 이제 석류처럼 생겼는 게 4월 달에 이제 꽃이 피었던 이게 동백이 이제 열매를 맺었습니다. 석류처럼 보이지만 동백나무 열매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울창한 저 숲이 수령 500년 된 동백나무 숲입니다. 예, 이건 이제 스님들의 부도탑을 모아놓은 곳이고요. 저 뒤에 있는 가운데 있는 건물이 이제 대웅정이죠. 예, 역시 여기에도 뭐 이게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있더라고요. 이 계속해서 선호사 안에 있는 울창한 숲의 모습들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선호사는
산책하기가 좋고 그랬습니다. 또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 21일 날 토요일 날 여기에서 상사 축제를 했다 그러는데 선은 불갑사보다는 뭐 요란하지 않은 것 같고 좀 조용히 했습니다. 이때 약간 이제 불갑사보다도 또 약간 더 북쪽에 있으니까 이제 이번 주말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9월 한 말쯤에 꽃이 완전히 만개할 것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 영광 불갑사와 상사와 축제 그리고 선운사의 상사화를 여러분들 소개드렸습니다. 자, 계속 여행 중이라 가지고 우선 어, 제주 올레길 9일차에서 멈추고 이야기를 올리게 됐는데 현재 이제 남해 군 동생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 여기 왔거든요. 부모님한테 큰절을 드렸는데 우리 부모를 뵙는 것처럼 좋았고 또 부모님을 위하여서 서울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마치고 여기 내려와 가지고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아 보였습니다. 아.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분이 넘는 긴 영상이었네요. 이 이야기를 함께 해 줘서 감사합니다.